올해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산업 중 하나로 방위 산업을 꼽습니다. 해외 수주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런 분위기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방산 인사이드 송민아 기자와 알아봅니다. 송 기자,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이제야 좀 빛을 발하나 보네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수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. 17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. 이를 우리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약 22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. 올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수주 규모를 급격하게 키울지 예측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. 이 방산 수주 계획은 이미 수년 전에 세워지는 데다가 이 신규 수주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인데 올해는 조금 달랐던 거죠. 표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이 방산 수출 실적은 지난 2020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연평균 30억 달러 규모를 유지했습니다. 그러다가 지난해 정부가 이 방산 세일즈에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72억 5천만 달러로 크게 좀 증가가 했고요. 올해는 이보다도 2배가 넘게 이 파이를 키우면서 이른바 방산 수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. 네, 몇 년간 좀 전략적으로 육성을 잘해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컸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좀 특수한 그런 상황들이 좀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국의 안보를 좀 강화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국내 방산 기업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좀 인접한 국가인 이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올해 이 수주 실적을 주도했습니다. K2 전차와 또 K9 자주포, 또 FA-50 경공격기 등을 이 폴란드와 계약을 하면서 올해 수주 실적의 절반이 넘는 124억 달러를 성사시켰습니다. 이어서 K9 자주포를 수출한 이집트와 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MSAM-2를 수주 계약한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17억 달러와 13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까지 받은 수주 중에서 아직 이행이 안 된 걸 우리가 수주 잔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의 실적에 영향을 주겠죠? 이 수주 잔고 어떻게 됩니까?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이 주요 이제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. 네.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. 이 수주 잔고는 이 방산 계약 주체끼리 생산과 이런 공급 조건을 상호 보장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 향후 실적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. 생산과 공급 조건을 보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? 그러니까 상호 간에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하겠으니 계약을 하자라는 이런 좀 암묵적인 그런 좀 동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4분기는 좀 집계가 좀 되지 않아서 가장 최근인 이 3분기를 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주요 방산 기업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채웠습니다.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와 또 하나 시스템의 실적까지 모두 포함한 그런 수치이긴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는 4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. 이는 전년보다 30%가량 늘어난 수치였습니다.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역시 FA-50 경공격기를 주력으로 한 이 폴란드 효과로 수주 잔고를 20조 6천억 원까지 키웠습니다. 현대로템도 4조 5천억 원 상당의 K2 전차 공급 계약을 폴란드와 체결을 하면서 방산 부문 수주 잔고를 1년 만에 5조 원 가까이 늘렸는데요. 증가율로만 따져보면 무려 263%나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. LRG넥스원은 올해 초 이 아랍에미리트와 2조 6천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점이 수주 잔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. 4분기 실적까지 더한다면은 이 주요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네,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.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달하겠다 이런 포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실제 실현이 가능할까요? 저도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이제 방산업계를 좀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네. 방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라면 세계 탑4 진입이 결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. 예. 표를 좀 보시면은 최근 우리나라의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이 8위에 올라 있습니다. 바로 직전 통계에서는 9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. 이 스페인을 한 단계 끌어내리고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1위에서 3위를 제외하고는 4위권부터는 점유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. 즉 해볼 만한 수치다라는 것입니다. 특히 이 K방산은 올해 이 폴란드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.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것은 그만큼
이 장비의 성능을 인정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는 검증된 무기를 구매하기 원하는 또 다른 국가의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네. 전문가들은 이 대한민국이 만드는 무기 체계는 북한의 가장 최신 위협과 또 최근 현대 전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이 대거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세계 방산 수출국인 어떤 그 미국에서의 그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한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장갑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우리의 무기 체계들이 그러니까 유럽 환경 혹은 세계 어느 환경에서도 작전을 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방산 시장에 대한 공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. 네, 특히 이 미국이 국산 전력을 도입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국산 기술은 검증된 셈이기 때문에 나토 지역 수주는 물론이고요. 중동이나 이 호주와 같은 신규 시장으로의 그 수주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.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좀 유난히 좀 앞서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? 앞서서 이제 얘기한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무기로 바꿔줘야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 네.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우리가 이제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게 지난 8월이었는데 이제 초도 물량이 나간 게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. 12월 초였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 달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초도 물량이 나간 거죠.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. 국가는 많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뭔가 좀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계약 기간 내에 뭔가를 이루어주는 거기서도 이런, 빨리빨리가 등장하는군요. 그렇죠. 예. 네, 이런 모습들이 또 주요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MRO 사업입니다. AS를 굉장히 잘해주는데 이게 1+1 개념으로 이게 무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AS까지 함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.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라고 이렇게 좀 받는 국가에서는 이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업계가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 보니까 내년에도 방산 수주가 계속 잘 될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 것 같은데 새해에는 어떤 기업들이 좀 수주가 예상됩니까? 네, 일단 뭐 당장 뭐 며칠 뒤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이 현대로템이 방산 수주의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K2전차를 노르웨이에 수출하면서 이 수주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요. 이 현대로템 측과 방사청은 원래는 올해 말까지 이 계약이 좀 체결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좀 밀리면서 빠르면 1월 중 수주 소식을 전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수주 규모는 K2전차 70대에서 80대 수준이고요. 금액으로는 2조 원 이상 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카이의 경우는 말레이시아로 이 경공격기 수출이 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이 폴란드의 이 추가 수주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인 이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에서도 K방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서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침체가 조금 예고되고 있지만 K방산은 순항할 것이란 전망에 조금은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네. 방산 인사이드 송민아 기자였습니다.